이렇게 친명과 친청의 신경전이 격화된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서 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수싸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14명 가운데 6명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만큼 표를 잘 배분해야 된다는 건데 출생월, 출생연도에 따라 투표하자는 식의 갖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당 2표가 주어지는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지침.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 중 2명을 출생월 따라 투표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친명계로 거론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나눠서 투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지자들끼리 당 지도부 과반을 위한 수싸움이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산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1년 내내 언론에서는 명청대전이니 뭐니 그런 갈등이 나는 당대표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하여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쫙 맞아서 당과 정부가 대통령이 함께 쫙 발맞추고 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희망은 대통령이 심었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수많은 당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고 이해찬 전 총리 배우자인 김정욱 씨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 사통 통합을 이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의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이 출마를 위해 내야 하는 최대 1억 원의 기탁금이 논란이 됐습니다. 돈 없으면 정치도 하지 말란 거냐?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결국 모레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탁금이 원래 5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4배가 인상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공지합니까? 그것도 이틀 전 저녁이요. 하루입니다. 당대표 4천만 원, 최고위원 1,500만 원 하던 후보 기탁금이 대폭 인상돼 원외 청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틀 만에 후원금 4억여 원을 모았다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김민석 전 총리는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2시간 뒤엔 이재명 대통령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후보들을 위해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당원이 늘어난 만큼 행사 비용도 늘어나 기탁금을 늘려야 했다면서도 원외 청년의 기탁금을 낮추거나 기탁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21일 논의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당무 개입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두 후보의 출마 가능해 이게 공정이냐? 청년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0대, 80학번, 60년대생을 지칭하는 686에만 왜 너그러 없냐는 건데요. 이 4년 전 청년 후보에겐 입당 조건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며 출마를 불허해놓고 왜 이번에만 특혜를 주냐는 반발입니다. 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진 36세 김보미 전 강진구 의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자 이게 공정입니까라는 반발 성명서를 냈습니다. 청년 박지원은 안 되고 686 송영길은 되냐며 자격 안 되는 면접자를 위해 기준을 바꾼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입당 6개월 미만 규정에 걸려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했던 당시 26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수상법권 작용 요건의 서류 접수 자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박 전 위원장도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된다는 불공정 정당을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곧 퇴장해야 할 686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앞날이 창창한 미래 세대는 칼날처럼 쳐내는 이중잣대 앞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의 경우 복당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6개월 규정 적용 예외가 가능하다며 박 전 위원장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 실패 가능성을 언급했던 유시민 작가. 여권 내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죠? 자, 요즘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윤건영 친문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자, 먼저 유시민 작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자기가 진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을 지났는데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 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여권 내에서는 부글부글했죠. 성친부 대변인.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요. SNS에 자, 물론 접종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어떤 작가의 그런 발언이 예방주사적 성격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건영 의원이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일부 지지층 중에 이 문재인 정부를 되게 심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까지 들어간 그 멸칭을 쓰는 그런 것들을 방관하지 않았느냐 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윤건영 의원도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의 이번 논란에 대해서 무조건 뭐 비판적으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는가. 본인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좀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다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런 멸칭의 언어, 그런 비난의 언어 그거 왜 문재인 정부 5년 때는 침묵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5년 때는 그런 언어 없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때도 문재인 정부 진보 진영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비당권파에 대한 그런 멸칭의 언어 엄청나게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때는 왜 침묵했어요? 본인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아닙니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왜 멸칭 용어 쓰는 거 방관하냐? 왜 그거 안 막냐? 그러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 저는 유시민 작가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비겁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피커 볼륨 가장 큰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 멸칭의 대상이 아닐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멸칭의 대상이 되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건영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래도 좀 보호해주자는 차원에서의 발언이었으니까. 하지만 윤건영 의원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상대 진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그런 비판 언어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저 발언은 저렇게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비판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방주사 같은 편일 땐 통쾌하고 상대일 경우엔 폐부를 찌를 정도로 아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윤건영 의원이 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에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방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방주사는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친문 진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 진영에서는 이게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지가 않고 오히려 나 못 되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이건 예방 주사가 아니라 그냥 날 괴롭히기 위한 주사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의 분위기는. 지난 수요일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이번 주말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방송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해갖고 아, 유 작가가 정말 나 잘 되라고 저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추측해 본다면 두 번째 경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예방주사 성격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려는 태도가 완강한 것 같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 뭐 재건축론도 얘기했고 ABC론도 얘기했고 또 필패론도 얘기했고 벌써 세 번째 어떤 그 강한 어조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 예, 1차전은 ABC론, 그러니까 친명 장사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B에 속하는 사람들이 결국 중간에 정부가 지지율 떨어지면 떠날 것이다. 그래서 코어 지지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차전에서는 재건축 시에는 기존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 민주당의 탄탄한 지지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3차전 이 대통령 위험한 선택 실패로 끝날 것이라면서 필패론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자칭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하고 밑자락을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몇몇 대통령 측근이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거 좀 의구심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이 김민석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정청래 싫어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결국은 윤건영 의원이든 또는 유시민 작가든 정청래 대표에게 마음이 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글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들이 직접 밝혀주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언급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왜 이렇게 독서를 쏟아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청래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격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평가하고 논평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장이 지금 이 범민주 세력 안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들이 지금 뭐 윤건영 의원은 굉장히 찰진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저 말들을 차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저것이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범민주 진영에 분열 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 유시민 작가가 아까 ABC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 발언을 했던 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한참 전이죠.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이상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 하면서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그러니까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이거 미친 행동이다라는 그때 그 발언. 지금 이재명 정부나 또 민주당 내 상당수 친명계 의원들이 이 공소 취소, 대통령이 기소 잘못했다 해서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뭔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미친 짓이라고 했다는 이재명 그때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 때부터 뭔가 수상한 기운이 감지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공수처 모임 자체가 보통 국민들이라면 이거 이상하다. 이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법의 어떤 단죄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어떤 많은 비판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법 여건에서 이런 비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저 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제가 볼 때도 저런 어떤 발언을 할 때부터 상당히 이제 친명 그룹과는 완전히 이제 거리를 두면서 또 그리고 ABC론을 그 다음부터 이해했는데 결국은 과거에 다른 진영이 있다가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B그룹으로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민주 진영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버린다는 식으로 굉장히 좀 폄하하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방금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이제 필연적으로 필패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청 내 지금 후보 진영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이게 되고 물론 여기 대해서 뭐 반발을 하는 어떤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필패론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저는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어떤 발언들 통해서 본인의 그동안의 어떤 뭐랄까 다시 한번 존재감이랄까 무게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은 물론이고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조용하게 흘러가면 김민석 전 총리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구도가 굉장히 지금 현재 시끄러워졌고 혼란스럽게 돼서 새로운 큰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전당대회 얘기하셨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5파전이죠. 특히 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합당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 등등을 자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우리 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 수많은 당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바로 잡아서 2대1, 3대1 거의 집단 폭행 당하듯이 제가 맞을수록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청년 장애인이 더 내는 상황, 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원래 2025년에 당대표는 1,50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50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이게 올라간 거죠. 지금 성취 무대비 이게 2천만 원이 둘 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없는 청년 후보들은 저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후원금 계좌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그만 좀 넣어주세요. 차라리 제가 당대표는 안 된 다음에 그때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더군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일단 후원의 계좌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39세 이하 원외 청년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후원회가 없습니다. 후원회 계좌도 없고요. 이걸 만드는 절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본인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저게 지금 예비 경선 기탁금만 딱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 그러니까 본 경선까지 나갔을 경우로 했을 때 2020년부터 거의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은 한 3천만 원 내야 됐고요. 당대표는 8천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와, 그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거 너무 비싸다 해서 반값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은 본경선 다 겹쳐도 1,500, 당대표도 본경선까지 다 해도 4,000 이렇게 다운을 시켜놨었거든요. 다운시킨 채로 지난 전당대회까지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전 수준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당대표 선거는요. 본경선까지 가면 1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도 상당히 수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외 청년 의원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탁금은 최소한의 기탁금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후보가 범람할 수 있잖아요. 후보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탁금은 필요합니다만 이거는 우리 당이 안 그래도 청년들이 점점 외면하고 있는 정당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들은 도전할 수 없는 정당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탁금 문제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김민석 총리의 SNS 글 이후에 곧바로 몇 시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외, 특히 청년은 부담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해서 진짜 후원 계좌라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SNS 글을 올려서 이게 또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저렇게 근본적인 의무를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지지층,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어떤 후보를 응원하는 듯한, 그렇게 기탁금을 좀 낮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당무 개입 아니냐,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직격을 했더니 대통령이 또 거기다 댓글을 단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는 나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표님. 예. 이거는 당무 개입입니까?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당권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을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이렇게 당권 선거에 있는데 본인이 그 원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이렇게 냈다. 민주당이 어떤 반응 냈을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좋은 뜻에서 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투표할 때 투표용지 이거 잘 찍힌 거 봐달라라고 했을 때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본인이 하면 다 괜찮다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건가요? 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굳이 여기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당권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준욱 대변인. 지금 보면 그 대통령이 SNS에 올라온 글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탄핵까지 당했었다. 이거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글이 올라왔거든요.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의견 개진과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진했던 건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소위 의사 개진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의 그 당시 여당의 당대표를 새롭게 세우려고 했던 데 개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정무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당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일정하게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청년과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당시 내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50%씩 할인해 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운영을 좀 제대로 잘하세요 라는 정도를 얘기할 수 없다면 왜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아예 모든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모두 다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예전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이라고 하면서 당무에 개입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을 반성해야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까지 당무 개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뭐 후원금이 3억 8천만 원이 입금됐고 6천 더 들어와서 4억 4천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과연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